안녕하세요. 포화수학부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다. 그쵸? 다시 한번 확률 맵을 그린 다음에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나 봐보자고. 봐요. 지금 우리가 경우의 수를 잘 맞추고 확률이라고 하는 놈을 공부하고 있는데, 확률이요. 당연히 표현은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요 0하고 1 사이. 자꾸 반복하세요. 그쵸?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 자, 중요한 건 여사건의 확률이죠. 1 마이너스 PA요. 예, 이거 이런 것들. 그래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서요. 수학적 확률이 있었고요, 기하학적 확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통계적 확률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때 경우의 수가 중요했었죠. 그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가 아니라, 물론 서로 다른 사건의 개수가 맞는데 그럴 때는 어떤 때야? 그렇게 발생한 그런 비율이 동일할 때. 그쵸? 그런 밀도로 얘기하던, 그런 지분으로 얘기하던, 그렇게 발생하는 비율이 동일할 때. 예컨대 서로 다른 연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각각 하나씩 끄집어낼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완전 똑같은 거라든가 비율적으로 좀 달리 있을 때. 그쵸? 다시 어떻게? 예컨대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월로 얘기하면은 똑같지만, 그쵸? 일자로 얘기하면요 31일자도 있고 30일도 있고 2월 28일도 있고. 그쵸? 맞아? 그런 비율적인 것들을 주의해서 수학적 확률을 잘 구할 수 있어야겠다. 그쵸? 이거에 관한 얘기를 대부분 많이 했었죠. 지금까지. 그쵸? 많이 했었고요. 기하학적 확률은요, 셀 수가 없어. 그죠? 전체 길이, 넓이, 부피분에 해당 길이, 넓이, 부피, 시간 이런 것들. 통계적 확률은요, 다음 단원 가서 많이 다뤄보도록 하고.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상 이 수학적 확률은요,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경우의 수에 복습 과정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었었죠. 그쵸? 복습 과정. 왜요? 아니 전체 경우의 수만 밑에 깔아주면은요,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요, 그것만 구해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한 수학적 확률에 관련된 학습을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학적 확률을 긁어와서 자, 어떠한 확률 이론을 배우는가, 이런 걸 배운다. 첫 번째로 확률의 덧셈 정리. 다음에 자, 맵은 항상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놔야 돼. 내가 이 확률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는 걸요. 두 번째로 확률의 곱셈 정리. 세 번째가요, 독립 시행의 확률. 이렇게 배우면요, 확률 단원이 끝이야. 다 정리되어 있죠?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네요.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꾸 반복해서 이론만큼은요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쵸? 안 보고도 튀어나와야 돼. 안 보고도. 자, 확률의 덧셈 정리요, 이거 지금 이제 요걸 배울 차례죠. 이번 단어는 우리가 어디 와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에 관한 얘기를 시작할 때가 된 거고, 이거 끝나고요, 확률의 곱셈 정리 가기 전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놈이 하나 이렇게 껴있죠? 뭐가 껴있어 이 자리에?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쵸? 이 조건부 확률이 정확히 잡히고 이해가 돼야지만이 확률의 곱셈 정리를 논할 수 있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 자체에서 어떻게 해요? 독립과 종속에 관한 정의가 잡히고, 그때의 확률의 곱셈 정리의 독립과 종속,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독립과 종속을 또 논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확률 곱셈 정리에 독립과 종속이 있을 때, 이때에 이 독립 사건을요 반복 시행합니다. 그쵸? 반복 시행한 게 바로 뭐다? 독립 시행 확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자, 지금은 뭐 하자고요? 일단 수학적 확률의 첫 번째 챕터, 확률의 덧셈 정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쵸? 매우 간단하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를요 끄집어내서 간명하게 끝낼게. 봐요.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이거는 CF에서요 경우의 수에서 배웠었던 합의 법칙이요, 이거랑은 달라요. 혼돈하지 마세요. 그쵸? 합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쵸? 다른 이야기야. 물론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죠. 그쵸? 그래서
다음 같아요. 네, 확률의 덧셈 정리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뭘 빼준다는 거야?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면은요 나타난다.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그렇죠? 별거 없죠? 니들 알고 있던 호주의 원리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렇죠? 자, 일단 합의 법칙과 어떤 차이가 있냐.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니다. 봐요. 자, 원래는 우리가 집합 이론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사건 다음에 사건 A, 사건 B요. 경우의 수일 때는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NU, NA, NB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경우의 수일 때는 사건, 전 사건의 개수, 사건 A의 개수, 사건 B의 개수. 맞아요? 맞아. 자, 이제 확률을 논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확률은 항상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여기 있던 전체 사건의 개수요. NU를 NU로 나눠주는 거야. 1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전체 확률은요 항상 1이야. 왜? 전체가 깔렸으니까 당연히 전체 사건분의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요 1이죠. 그쵸?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맞아요?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확률은 비율이기 때문에 어떤 전 사건이 있더라도요, 어떤 전체 집합이 있더라도요, 뭐야? 이 전체의 면적이랍니다. 면적이 1로 봐. 면적으로 보면 편해. 면적이 1로 봐. 면적으로 보면 편해. 알겠어요? 나중에 통계적 확률 가서도요, 우리가 전체 면적으로서 연속 확률 분포해서 면적으로 확률을 논하거든. 알겠냐? 그러니까 이 면적이 1이다. 일자리 뭐 직사각형을 생각해도 좋고. 알겠어? 1로 봅니다. 다음에 원래는 사건 A의 개수였잖아요. 사건 A의 개수였었는데 얘도 뭐로 나눠주는 거야? NU로 나눠주면요, 뭐가 이게 바로 이 확률이죠? 이게 바로 PA가 돼. PA 사건 A 확률 잘 좀 쓰자. 그래서 얘가 바로 PA야. PA 사건 A 확률이 되겠고요. 사건 A 확률은요, 잘 봐.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만약에 전체 경우의 수가 10가지가 있었어요.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5가지가 있었다. 그쵸? 10분의 5, 2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면적으로 보면 좋다고. 이게 이제는요, 이게 PU, PA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요 면적이 전체분의 해당 면적 이런 비율로. 왜요? 1분의 해당 면적,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55개가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면적이 0.55 이렇게 볼 수 있겠냐. 비율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전체 사건의 근원 사건의 개수분에 해당 근원 사건의 개수를요 비율로서 환산해서 그걸 면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편하다고. 알겠냐? 면적 1을 갖고 있는 전체 면적 중에 해당 면적. 얘도 마찬가지죠. 전체 사건의 개수 나눠주면요 NU분의 NB가 전 사건의 개수분에 해당 사건의 개수에서 PB요. 이 PB가 뭔데? 여기 있던 파란색 면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편해. 면적 알겠어? 면적 됐어요? 면적.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그려놓고 요거에 관한 증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당연히 공통인 거 한번 빼줘야 됐었잖아. 그쵸? 이걸 다 뭐로 나눠주는 거야? NU로 양변을 나눠준 거예요. 그쵸? 나눠주게 되면은요, 전체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 사건의 확률은요, 사건 A의 확률, 사건 B의 확률, 사건 애교 B의 확률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다고. 똑같은데 얘는 아까 경우의 수였을 뿐이고 얘는 어떻게 되는지, 얘는요 전체 일에 대해서 전체로 나눈 거니까 그거에 대한 비율. 왜? 확률은 비율이니까. 알겠죠? 비율이니까 그 비율대로 가는 거고. 독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독해하면 똑같아.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야,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요 어떤 면적이야? 요 노란색 면적은 사실은요 요 면적으로 생각해. 면적.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요 면적
요 면적 이 1이라고 하는 전체 원소의 개수 중에 해당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려면요 PA요 이 면적 빨간색 면적과 파란색 면적 한 번씩 더한 다음에 가운데 면적 하나 빼주면 나타난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개념상 아까 얘기했던 합의 법칙은 경우의 수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지금 덧셈 정리는요 확률에 관련된 이야기고 알겠어요? 구분합니다. 뭐로 나누는 거야 양변을요? NU로 나눠서 확률을 바꿔준 거에 불과하다. 그쵸? 그러니까 형태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개념은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전체 NU로 나눴을 때 전체 면적 1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전체 면적 1에 대해서요 각각의 갖고 있던 사건의 개수만큼의 비율을 획득하고 있다. 그 면적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쳐다봐 줄 수 있는가. 됐어요? 자 이제 덧셈 정리 끝났고요. 뭐 이 상태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요 사실은 여기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아직 언급은 안 했다만 이쪽으로 와볼까? 봐봐. 확률 곱셈 정리가 덧셈 정리가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에 관한 이야기고요. 확률 곱셈 정리는 당연히 또 이후에 언급하겠지만 조건 확률 다음에 언급하겠지만요. 곱셈 정리 자체가 뭡니까? 얘는요. 사건 A와 B가 동시에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게 바로 곱셈 정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정말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의 고배 법칙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알겠냐? 고배 법칙과 전혀 다른 이야기야. 전혀 다른 이야기.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니 여기에 녹아 있잖아. 여기에 확률의 곱셈 정리가 녹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부분이 독립이냐 종속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계산도 달라지고 얘기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출제자가 덧셈 정리를요 수능에서 냈다면요 시험에 냈다면 어떻게 돼요? 수능이나 내신 문제로 시험에 냈다면 이쪽 부분을 건들고 싶겠냐 안 건들고 싶겠냐? 당연히 건들고 싶겠죠. 그렇죠? 그죠? 사건 A, B가 독립일 때건 그죠? 건들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 1순위. 다음 확률 덧셈 정리 얘기할 때요. 얘기할 때 요거 하나 지워버리고 적었죠. 여기까지는요. 적었죠. 반드시 익혀야 할 개념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배웠는데 봐요. 두 개일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버티는데 사실은 3개 이상의 덧셈 정리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배반 사건이라고 불리는 놈을요 이용해 먹어야 돼. 자 배반 사건은 뭡니까? 집합 있다 원래는요 이거죠. 서로 소인 두 집합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죠? 서로 소인 두 집합. 지금은요 사건이 어떻게 있대? 사건 A와 사건 B가 무슨 사건? 네. 배반 사건. 이게 배반 사건의 정의예요. 이게 바로 배반 사건의 정의다. 그쵸? 그런 정의. 배반 사건이 되는 순간에 저기 있던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간단하게요. PA 더하기 PB로 끝나게 되죠. 왜? 공통인분이 없으니까. 얘는 항상 0이라고 알겠냐? 그죠? 모양 자체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요. A, B요. 그죠? 따라서 이게 PU, PA, PB 이렇게 배반 사건 그려놓고 정확히 이해해. 용어는 배반 사건. 나중에 독립종속 얘기하는데 배반 사건과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 알겠냐? 배반 사건이라는 놈이 나오면은요. 나면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당연히 이때 PA, PB,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요. 이 확률 그냥 더해주면 끝나는 거 알겠죠? 그리고 합사건이요. 3개, 4개, 5개 아무리 붙어 가더라도요. 다 배반이기만 하면요. 그냥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배반 사건의 중요성은요. 우리 어떻게 해요? 경우의 수 처음 왔을 때부터 누누이 합의 법칙 때부터 누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야. 그러니까 확률도 마찬가지로 배반 사건이면요. 따로따로 더해주면 끝이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다음에 이거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배반 사건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별표. 야 이건 반드시 개념 정의 확실하게 말하면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배반 사건 그거 있잖아요. 배반인 거예요. 그렇지? 안 돼. 알겠냐? 배반 사건인 거 배반인 거예요. 그건 안 돼. 배반 사건은요. 두 개의 사건의 공통 부분이 어떻게? 뽕.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이런 상태. 집합으로 말하면 서로 소인 두 집합인 상태가 바로 배반 사건인 상태. 알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요. 자, 확률 덧셈 정리요. 따로따로. 뭐야? 확률은 이제 곧 뭐다? 경우의 수랑 다르게 전체 면적을 1로 봤을 때 해당하는 지분만큼의 면적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쵸? 그때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그러한 면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 비율. 전체 1에 대한 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PA의 지분. 사건 A의 지분. PA 더하기 PB에서요. 공통인 거 빼주는 거는요. 여전히 집합 때부터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특히나 뭐예요? 이 애교비의 확률 요 부분이요.
확률의 고셈 정리에 관한 내용이고 이걸 건들고 싶어 미칠 거야. 그쵸? 출제자들이. 요건 나중에 곱셈 정리 배워서 독립중소까지 마스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 되겠고 이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 무슨 사건이요? 배반 사건. 두 사건이 따로따로 일어날 확률이 배반 사건이 되면 어떻게?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면 땡이야. 됐죠? 거기 있던 문제 하나, 박스 하나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A103에 박스 있는 문제 한번 봐봐라. 박스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요. 4 또는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 때 이때 A, B의 합사건의 확률이죠. 그쵸? 확률의 덧셈 정리죠. 그쵸? 봐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야. 그럼 봐. 전체 사건이 뭐? 전 사건 6가요. 1, 2, 3, 4, 5, 6이죠. 주사위 던지면 이게 전 사건. 그쵸?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사건 A. 사건 A는요. 1, 3, 5 이게 사건 A. 사건 B는요. 4 또는 6이 나오는 사건이니까요. 4, 6 이게 사건 B. 어때요? P, A 뭐니까 이걸 구하래. 그쵸? 자, 이거는요. 어떻게 해? PA 구하시고요. PB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할 말이 좀 있어서 잘 봐요. 이거잖아요. 배웠던 게. 그쵸? 맞죠? 각각 구할까요? PA는 얼마나? PA는요. 전체 6분의 3이죠. 그쵸? 6분의 3 얼마? 이게 2분의 1입니다. 더하기. PB는요. 6분의 해당 사건 6분의 2죠. 6분의 2. 이것도 6분의 3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쵸? 6분의 2. 마이너스. 자, AB 공통인 거는요. 공통인 건 1, 3 이거 있어 없어? 공통이 없죠. 지금요. 상태가 무슨 상태? 사건 A와 B는 뭡니까? 배반 사건인 상태. 알겠어요? 배반 사건이니까 이때 확률은 0이죠. 그렇죠? 됐어요? 더해주마다 6분의 5가 정답. 이게 저식 그대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예, 공식대로 넣어서 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상태를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 그림으로 봐. 샷샷샷. 원래는요. 사건 자체를요. 집합을 차용해서 그리면요. 전 사건 A, 사건 B 해서요. 사건 A가 1, 3, 5 이렇게 있고요. 사건 B가 4, 6 있고요. 1, 2, 3, 4, 5, 6 이런 상태.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알겠죠? 맞죠? 이 상태죠. 뭐 좀 없으니까요. 또 배반 사건도 한번 설명할 겸 지금 상태가요. A, B가 공통이 없으니까 따로 그릴게. 1, 3, 5, 4, 6 그쵸? 그래서요. 그쵸? 예. 확률이니까 이게 잘 봐. 이게 확률 되는 순간에 PQ는 당연히 1이 되겠고요. PA는요. PA는 전체가 6개 중에서 지분 3개 갖고 있잖아요. 6분의 3. 얘가 얼마니까 6분의 3. 2분의 1만큼의 면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 알겠어요? 이 전면적이 1이면요. 절반 정도의 지분이 얘한테 있는 거라고. 알겠죠? 면적을 굳이 그려준다면. 얘는요. 당연히 PB는요. 이제 전체 6개 중에서 2개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6분의 2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요. 아이 젠장. 2분의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뭐랄까요? 편하다고. 편해요. 그죠? 다음에 여기 2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요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이 지분이 얼마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다? 나머지는요. 6분의 1만큼의 면적을 갖고 있다. 그쵸?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그림을 이해한 다음에 지금은요. 얘랑 얘 합집합의 확률이니까 이 면적 2분의 1, 이 면적 3분의 1 더해줘서 얼마다? 6분의 5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전혀 없겠네. 그쵸? 됐어요? 그림이건 뭐건 대수적 이건 이해 갔죠? 됐어요? 2번 덧셈전에 관련된 이론 강의는요. 여기까지입니다.